자, 이제 상위 단계에서 이걸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이제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트랜스미터, 그다음은 리시버, 그다음은 안테나입니다. 근데 TR 모듈이기 때문에 트랜스미터랑 리시버는 이제 그 사이에 부분을 공유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랜스미터를 먼저 설계를 하고 공유된 부품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리시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앱은 이제 RF 버짓 어널라이저라는 앱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RF 컴포넌트들을 각각 이렇게 쭉 캐스케이드로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그 각각의 성능을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볼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50dB 정도의 게인을 여기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어 한 3개 정도를 통해서 50dB 정도를 달성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여기 표시된 게 바로 커먼 패스로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리시버 쪽이랑 부품이 완전히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쭉 테이블 형태로 봐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TX 쪽에 파워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컴포넌트들 스펙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익스포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이제 시뮬링크 모델로 얘를 변환시켜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시뮬링크 모델이 쭉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아까랑 사실 시뮬링크 모델화 됐을 뿐이지 앞에 거랑 거의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커먼 패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50dB 포함해서 한 53dB 정도 이렇게 신호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안테나의 7dB랑 어레이 게인 8x8이니까 그걸 다 합쳐서 최종 EIRP가 한 96dB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시버 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현합니다. 이렇게 캐스케이드 형태로 딱 되어 있고요. 아까 봤던 그 커먼 패스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리시버 쪽이니까 아무래도 다루는 파워의 레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초반에 있는 LNA 같은 거로부터 이제 노이즈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치를 잘 우리가 설계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쭉 나가게 되면은 RX 쪽도 다음과 같이 시뮬링크 모델을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안테나 설계를 할 건데요. 안테나 설계는 이제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로 듀얼 폴라리제이션 안테나 스크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PCB 안테나 디자이너라는 앱인데요. 런하고 있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정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PCB 레이어이기 때문에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는 D1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디렉티비티 엡실론 값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이제 값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실론 값을 직접 넣어서 유전율 값을 넣어서 커스텀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D1의 레이어가 여기도 있고 요 아래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D2 레이어는 요 패치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치는 이제 렉탱귤러 금속 패치가 되는데요. 이 금속 패치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EM 웨이브가 레디에이션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정사각형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요 슬롯을 보시면 이렇게 듀얼 폴라리제이션 안테나를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슬롯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슬롯을 보시면은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각각의 요 길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변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처럼 해서 불리한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게 수식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은 나중에 우리가 안테나를 스펙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스케일 업다운을 할 때는 요 값만 살짝 바꿔주면 쉽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실제로 RF 체인으로부터 신호가 들어오는 피드 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메싱 버튼을 누르고 메싱 하니까 한 10,000개 이상의 삼각형이 생기네요. 매트랩에서도 MOM을 통해서 모멘트 메소드를 통해서 이런 안테나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게 되면은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S 파라미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임피던스 값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안테나를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3D 패턴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맥스 밸류가 8.75dB 정도 나왔네요. 우리는 원래 한 7dB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좋은 값이기 때문에 잘 된 일이겠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 안테나의 경우는 옵티마이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파라미터화 되어 있는 요 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값들을 이제 일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 다른 값들을 넣어 보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뭐 게인이라든지 아니면 밴드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잡고 최적화가 될 때까지 계속 옵티마이저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이제 숨겨져 있고요. 숨겨진 게 아니고 기능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좋은 안테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칭 네트워크인데요. 우리가 안테나랑 실제 RF 체인이랑 붙으려면 매칭 네트워크가 이제 중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되죠. 매칭 네트워크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토폴로지를 정하고 그때 추천하는 어떤 값들을 이렇게 넣어서 선택을 해서 시뮬링크 모델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미스 차트가 있죠. 오랜만에 본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 TX, RX, 안테나, 매칭 네트워크를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TR 모듈을 이렇게 근사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TX 모드로 시뮬레이션 하느냐 아니면 RX 모드 시뮬레이션 하느냐를 정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트랜스미터 인풋이 고작 3dBm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증폭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EIRP가 97dBm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시버 모드일 때도 뭐 동일합니다. 이때는 TX 쪽 인풋 파워는 마이너스 200dB로 확 죽게 되고요. 실제로 들어오는 신호는 RX의 인풋 파워겠죠. 요거는 이제 타겟을 맞고 레이더 환경 채널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값이 바로 한 마이너스 113dB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쭉 체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나오는 아웃풋은 한 마이너스 67dBm이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RF 컴포넌트 디자인을 이제 매트랩과 시뮬링크로 이용해서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실은 측정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에 시뮬레이션 된 값, 외부 아니면 다른 툴로 시뮬레이션 값, 혹은 각각 부품을 사온다고 했을 때는 스펙시트에 적힌 값들을 임포트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값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 좀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캐릭터리스틱인데요. 파워가 작은 인풋이 들어갈 때는 리니어하게 쭉 증가를 하지만 그 파워가 좀 세졌을 때는 더 이상 많이 증폭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논 리니얼리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같은 모델에 정확히 반영되는 게 맞겠죠. 이런 것들을 인풋해서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RF 컴포넌트들 외에도 안테나 같은 경우도 외부 EM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측정 값들을 여기 보시는 메저드 안테나라는 요 기능을 통해서 매트랩에 임포트를 하고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시뮬링크 모델에다가 아주 쉽게 이 오브젝트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이제 TR 모듈의 인테그레이션과 이제 베리피케이션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합쳤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TR 모듈 포함한 전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텐데요. 시간이 없으므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TX 같은 경우는 어레이를 썼잖아요. 8x8에 64개의 어레이를 썼는데요. 이 어레이를 이제 디자인하는 것도 보시는 센서 어레이 어널라이저라는 이 앱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빔포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빔포밍 그 각각의 엘레먼트에다가 적절한 웨이트를 넣거나 아니면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타겟, 에지무스 엘리베이션 방향 특정 타겟을 스티어링을 하게 해달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알아서 웨이트를 찾아서 이렇게 빔을 꺾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지만 이제 아까 안에 있는 이 TR 모듈이 실제 우리가 뭐 설계를 직접 하든 임포트를 하든 리얼리스틱한 컴포넌트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결과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어레이가 이렇게 반영됐다고 했을 때는 그 어레이에 따른 이제 빔포밍 웨이트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뭐 잘 나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안테나가 정면을 향했을 때랑 그러니까 빔포밍이 안 되고 정면을 향했을 때랑 타겟도 정면에 있을 때를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레이더가 꼭 그런 경우에만 이제 시뮬레이션 동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타겟이 좀 레이더랑 다른 각도에 있을 때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그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타겟이 그 안테나 패턴에 이런 널 방향에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는 걸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레이더는 우리가 빔포밍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레이 안테나의 경우는 빔포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빔의 방향을 그 타겟이 있는 쪽으로 쭉 스티어링을 하면 정상적으로 타겟들이 그 구분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추가로 이렇게 그 사이드 로브 쪽에 타겟이 있을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뭐 고스트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시뮬레이션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제 계속 모델을 테스트하고 업데이트하고 계속해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특히 여러 명이 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수행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새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추적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럴 때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매트랩의 매트랩 프로젝트 기능과 그 다음에 소스 컨트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시면 보시는 것 같이 폴더 정리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소스 컨트롤 관련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소스 컨트롤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Git 기반입니다. 그게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Git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치면 누가 업데이트를 했는지, 언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업데이트를 했는지, 그리고 업데이트된 파일이나 모델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렇게 계속 히스토리를 쌓아서 추적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Git으로 안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매트랩의 이런 프로젝트, 특히 시뮬링크 프로젝트들도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여러 명이 협업을 한다는 걸 가정하에 이런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그 시뮬링크는 이제 모델로 이제 GUI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Git이나 이런 소스 컨트롤은 텍스트 기반의 그 코드를 할 때 유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시뮬링크 모델도 이런 소스 컨트롤이 똑같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저의 발표에서 첫 번째로 이제 모델 기반 설계,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을 이용한 레이더 설계 및 요구사항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각각의 RF 컴포넌트들이 어떤 식으로 NVIDIA를 통해 디자인이 되고 베리피케이션이 될 수 있는지, 프론트엔드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맨 마지막에 아주 간략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프로젝트화되고 소스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